방광경은 천천히 잘 보고, 요 정명이라서 정명 위치는 정확히 어디죠? 귀에서 연결되어 있을 때 정명은 바로 눈 안쪽 눈초리, 눈 내자의 눈초리가 되죠. 이 정명 눈초리에서. 그러면 사실 이게 이 방광경과 지금 말한 소장경과 방광경 이 지금 다니는 길은 어디냐면 신체 후면인데, 그때 거듭 이야기했지만 우리 얼굴에서 앞면, 머리의 앞면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눈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방광경 앞이 아니야. 그게 아니다. 얼굴에서 앞은 어디까지만, 머리 부위의 앞은 입과 코까지가 앞이 되고 눈과 귀는 뭐가 다 뒤에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 뒤에 된다. 머리의 뒷부분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마로 해서 머리를 가운데를 한꺼번에 돌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전두통이라면 어디가 전두통이냐면 이 코하고 눈 밑에 여기가 아픈 게 이게 전두통이죠. 이마 부위가 아픈 건 사실 이건 이미 이때는 뭐가 되냐면 엄밀히 따지면 사실 후두통이 되는 거죠. 후두통이 되는 건데 상응점상 우리가 그래 찾아보긴 합니다만 여기서 머리 가운데 부분은 옥침, 천주, 이 천주 자리가 아주 좀 중요한 자리죠. 저 천주 자리가 뭐냐면은 여러분 만져봐도 후발제 뒷머리가 마지막 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두개골이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후발제 지점인데, 후발제 지점이 그러니까 두개골과 목이 연결되는 바로 그 지점인데, 그 천주 이 지점이 뭐냐 하면 바로 추골동맥을 측정하기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추골동맥, 뼛속에 들어있는 이 혈관을 측정하기가, 손으로는 측정이 어차피 안 되고, 여기 손으로 측정하는 건 어차피 안 되는데, 우리가 음파, 그러니까 초음파를 쐈을 때 초음파를 쏘면은 흘러가는 혈액을 막고 음파가 다시 반동해서 나오죠. 반동돼 나오는 그 속도를 가지고 혈류 속도를 계산해서 혈관의 굵기 상태를 파악하거든요. 그때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이 천주 지점입니다. 여러분 만져봐도 가운데 쏙 들어간 자리가 아문혈이죠. 후발제의 뒷머리 난 뼈 가운데 자리가 아문인데 그 바로 옆자리, 쏙 들어간 자리. 그래서 척추뼈랑 두개골과 목이 연결되는 그 자리가 이 천주 지점인데, 이 천주가 바로 추골동맥을 측정하기가 가장 좋은 위치다. 이 천주에서부터 이제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 이제 등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된다? 척추 가까이에서, 척추에서 양각 1.5푼 떨어진 곳을 방광경의 제1선이라 하고, 3촌이 떨어진 곳을 방광경의 제2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선과 2선이 두 개가 나뉘죠. 우선 1.5촌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바로 제1선 방광경인데, 제1선 방광경의 특징은 몸 앞에 장부에 상배당혈이 되든 복모혈이 있다면, 배 앞에는, 우리 배에는 장부의 기능을 진단할 수 있는 복모혈이 있다면 등에는 바로 배유혈이 있죠. 등배자를 써서. 그러니까 몸 앞에서 진단하는 진단처는 복모혈, 등에서 진단하는 것을 배유혈. 이 배유혈이 배치가 된 것이 방광경의 제1선 이렇게 되죠. 방광경의 제1선. 방광경의 제1선인데 그 순서를, 요게 바로 우리는 뭐 어디에 해당되죠? 방광경의 이거 배유혈, 요거를 배유혈이라고 하면 수지침에서 뭐라 합니까? 기유혈이라 하죠. 그래서 아예 요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하면, 저도 이렇게 태유, 거름류인데, 거름류는 여기서 거름류는 뭘 말하죠? 수거름 심포유를 이야기해요. 그 거름류가 다른 말로 뭐다? 심포유혈이다 이렇게 돼요. 심포유혈. 그래서 폐포심 도규란 걸 하나를 빼고, 동맥의 도규 빼고, 그 다음에 도규, 격유를 빼고, 그 다음
간, 담, 비, 위, 삼, 신, 대, 소, 방 이렇게 되죠. 순서가 간, 담, 비, 위, 삼, 신, 대, 소, 방 해서 여기서부터 I의 폐유가 10번, 심포유가 11번, 심장유가 12번, 도규와 교규가 13번, 간유가 14번, 15, 16, 17, 18, 19, 20, 21, 22 이렇게 우리가 기본을 이야기할 때 기유열 이야기할 때 기유열에 배당되는 수지침의 상응열이 이렇게 I10번에서 22번까지 순서대로 배당되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빠진다 중간에 13번 하나만 교규로 빼고 그 다음부터 폐, 포, 심, 간, 담, 비, 위, 삼, 신, 대, 소, 방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이냐 하면 바로 손등의 장부상점이죠. 그러니까 니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어디 생각했던 I17번 생각해야 됩니다. 간이다 그럼 I14번. 손바닥처럼 손등에도 사실 기본방처럼 그 순서를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는데 순서 전반적인 순서를 여러분이 익혀야 되죠. 다시 한번 폐, 포, 심 그 다음에 간, 담, 비, 위, 삼, 신, 대, 소, 방 이렇게 되죠. 한번 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폐, 포, 심, 간, 담, 비, 위, 삼, 신, 대, 소, 방 한 번 더 시작. 폐, 포, 심, 간, 담, 비, 위, 삼, 신, 대, 소, 방. 그래서 I10번부터 I22번까지를 딱 두 개 맞추고 중간에 하나만 빼라. 몇 번만 빼라? I13번만 빼고 나머지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광경은 일단 일선이 기유열이 배유열이 배당된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어디가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서 1.5촌에서 엉덩이에 내려서 꼬리뼈로 들어갈 때는 다시 1.5촌이요. 1.5촌 또 반으로 또 들어가요. 0.5촌까지. 어디로? 꼬리뼈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꼬리뼈로 들어가는 뼈를 여기 보면 상요, 차요, 중요, 하요 이 네 가지가 꼬리뼈 혈이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방광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방광이 안 좋을 때 꼬리뼈가 아프고 꼬리뼈 엉덩이가 앉아있어도 엉덩이 내려앉는 것 같고 꼬리뼈가 아픈 것은 사실 그걸 우리가 항문질환이 아닌 이상은 다 방광으로 보는데 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걸 뭐라 하냐 팔요혈이라고 해요. 팔요혈. 상요, 차요, 중요, 하요가 양쪽에 두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개. 그래 총 8개 있다 해서 이걸 팔요혈이라 해서 바로 엉치 꼬리뼈 통증에 해당되는 상혈이 바로 팔요혈 여기에 해당되는 자리죠. 여기. 요것도. 그러니까 저 지점들은 사실 전부 이 지점들은 우리 보면 I, B 2번 측면이죠. I23번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B1번은 여러분 B1번은 어디죠? 요 안쪽이가 B1번 아닙니까? 항문이니까. 그러니까 이 방광경은 B1번까지는 안 가고 제일 밑에가 어디냐? B2번까지가 상응됩니다. B2번까지 내려가서 옆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B2번 근처 부위가 다 꼬리뼈 부위다.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그래서 여기에 팔요혈까지 와서 해양 승부를 지나서 음문, 부국, 위양은 여기에 위양과 위중은 오금에 있지 않습니까? 위양과 위중은 오금에 있는데 이것도 뭐 하하편인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위중에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 이 부분으로 갑니다. 제2서도 또 올라간다. 다시 위양, 오금까지 온 상태에서 다시 방광 제2선, 부분, 백호, 고황, 신당 이 고황 자리는 여긴 어느 정도 이 고황 위치 요 지점은 위치상 어느 장부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위치가 딱 심장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고황은 이 등에 있는 저 고황자리인데, 여기 고황자리 여기에요. 견갑골 바로 윗자리인데요. 요 자리는 옛부터 어디를 뜨냐면 바로 심장병. 흔히 말해서 고혈압, 중풍, 양실증, 심장병으로 생기는 양실증병의 중풍 예방혈 아니면 심장 흥분하는 사람들, 혈압이 높은 사람들,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그것을 혈압 주저앉추라고 아주 뭐 지독하게 많이 떴던 자리예요. 대표적인 자리가 무릎에 조삼리가 요즘 많이 뜬다면 옛날에는 거의 이 고황이라는 자리는 뭐 좀 아는 사람들은 등 까놓고 등 뜰 때 전부 저 자리를 떴었죠. 그러면 뭐 한마디로 저걸 떠야지 급살을 막는다. 갑자기 중풍 오고 죽는 걸 막는다 해서 급살 막는 혈에서 고황, 그러니까 양실증 심장병을 예방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뜸을 뜨는 자리겠죠. 저기는 뜸 떠야지 저기 침 맞으면 안 되겠죠. 저기 침 맞으면 그냥 그 폐에 기흉 구멍 금방 나고 아니면 심장 피고 이래 되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뜸은 많이 떴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선까지 내려와서 제2선이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 연결이 어디까지 되니 다시 위중까지 연결되죠. 위중에서 만나서 여기 어디까지? 새끼발가락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새끼발가락이 오는 자리가 새끼발가락 끝에 자리가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지음이 되는데, 지음으로 내려오기 전에 왜 여기는 표시가 안 되지? 요선들, 그러니까 여기에 발 뒤꿈치 쪽은 모두 다 방광이다. 그러면 이 뒤쪽을 다 가만히 보면 지금 방광경이 흘러간 오금 자리를 가만히 보면 저 자리가 어디 자리냐면, 저 자리는 서 있으면, 뒤꿈치로 서 있으면 뼈가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사람은 지탱할 수 있어요. 뼈가 가만히 서 있으면 뼈로 여기 지탱하는 자리거든요. 그 뼈로 지탱을 하면 결국 어떻게 뼈로 지탱을 하게 된다면 혈액은 어떻게 된다? 혈관은 안 움직이게 되죠. 밑에 있는 어차피 이 방광경이 여기 방광경이 오는데 다리에 내려갔던 피는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못 올라와요. 아무리 심장에 피가 좋다 해서 심장에서 피를 펑펑 밀어주더라도 조금 올라오다가 쑥 내려가 버리고 올라오다가 쑥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발등에 뭐가 있다? 발등에도 여기 판막이 여기 있어요. 그 판막이 있는 자리가 거의 대체로 방광경의 자리와 비슷해요. 발등, 위경과 방광경 사이에 그 사이에 판막이 있어서 피가 조금 올라오는 게 다시 내려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다리는 퉁퉁 부어야 돼요. 그래서 올려줍니다. 계속 올라왔던 피를 안 내려가게, 올라왔던 피를 안 내려가게. 일정 부분 판막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발 마사지를 세게 하면 이 판막이 미끄러져 내려가서 퉁퉁 부어요. 그럼 피가 안 올라가고 내려가기만 하니까 그게 차다 어떻게 심장이 여기 압력이 들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잘못 받을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라올 피가, 정맥이 올라오는 피들이 모두 다 방광경의 위치랑 같아요. 그러면 그 방광경과 정맥의 흐름 방향들이 거의 같은 위치인데, 이것이 발목에서는 그나마 뒤꿈치하고 발목에서는 그나마 뭐가 있다? 판막이라도 있어서 괜찮은데, 그 위로 가면 이 발목 위쪽으로 가면 판막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이놈들이 어디에 모이냐 하면 바로 여기 무릎 오금에서 피가 다 몰려요. 그래서 이 오금을 적당하게 계속 굽혀주고 펴주지 않은 이상은 피가 못 올라가서 거기에 위에서도 떨어지고 밑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정체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덩어리가 턱 막히니까 머리에서는 뭐 동맥경화가 되어 막혀 죽는 건데, 다리는 정맥경화잖아요. 그죠? 정맥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 통증을 이루 말할 수 없어져. 처음에야 뭐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가 혈관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이게 바로 뭐다? 하지정맥이지 않습니까? 하지정맥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무릎을 절대 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을 펴니까 어떻게 돼? 무릎을 쫙 펴면 어떻게 돼? 정맥이가 쭉 늘어지는 거예요. 편하긴 해. 힘은 덜 들어. 처음에는. 근데 정맥은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무릎을 항상 이렇게 굽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하지정맥은 위에 있는 동맥경화하고 똑같은 다리에 있는 경화증인데 바로 그 하지정맥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자리가 바로 경맥은 방광경맥이고 기맥은 방광기맥이다. 새끼발가락 가죠.